SNS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SNS 풀네임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말합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말합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라는 것은 웹상에서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함으로써 인맥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생성하고 강화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말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아직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 형성을 할 때 오프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맥 형성이 오프라인상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온라인상에서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온라인상에서 인맥을 형성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생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이 SNS라고 말하고 사회관계망 서비스라고 말하게 됩니다. SNS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링크드인, 플리커, 틱톡, 핀터레스트, 스냅챗, 카카오 스토리, 밴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여러 SNS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말 그대로 여러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공감을 하는 서비스들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시대가 변함으로써 기존의 기능에다가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SNS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모바일 사용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SNS들은 종류와 성격, 주요 콘텐츠와 주요 사용자층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SNS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별 특징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다르더라도 여러 기관들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관뿐만이 아니라 개인 몇몇끼리도 소수로 운영할 수 있는 SNS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을 도와주는 것이 SNS이고 기관의 목적과 성격에 맞게 SNS를 선택을 해서 이용자분들과 소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밴드의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화면을 아래로 이동합니다. 밴드가 어떠한 서비스인지 보겠습니다. 밴드는 그룹 멤버와 함께하는 공간입니다. 동호회, 스터디, 주제별 모임을 밴드로 시작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갑니다. 밴드에서는 친구나 가족, 동료 등 함께하고 싶은 사람과 우리들만의 공간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상에서 친목회 또는 동호회 모임이 온라인상으로 옮겨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과 온라인상에서 투표로 의견을 모으고 함께 일정을 공유할 수도 있고 게시판과 앨범에는 사진 등을 올려서 추억을 같이 쌓을 수도 있습니다. 밴드에서는 직접 밴드를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초대를 받은 밴드에 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밴드에서는 취미, 스포츠, 또래 모임 등 나와 같은 관심사를 가진 밴드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밴드를 보면 집밥과 관련한 밴드임을 알 수 있고 오른쪽에 보면 레고와 관련된 밴드입니다. 그리고 아래를 내려가면 모든 추억을 공유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공감 밴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 봅니다. 여기에 보면 자전거 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밴드는 자전거 동호회 모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밴드는 이렇게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서로 인맥을 쌓아가는 형태의 모임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모임들이 밴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밴드를 통해서 회의가 진행되기도 하고 밴드를 통해서 비대면 교육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에서 보는 밴드 화면입니다. 밴드 화면에서도 화면을 위로 올려보다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줄 때에는 댓글을 쓸 수도 있고 표정 짓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하기도 가능합니다.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인스타그램의 주요 기능은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하는 데 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만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진을 올린다고 했을 때 해당 사진에다가 짧은 글을 같이 입력해서 올리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진 및 동영상 공유는 인스타그램이라는 SNS는 주로 사진과 동영상을 올려서 그 사진과 동영상을 가지고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고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인맥이 형성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인맥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진 및 동영상을 공유할 때는 효과와 필터를 추가해서 올릴 수 있습니다. 효과와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 사진이나 동영상에 필터를 적용할 수도 있고 사진에 효과를 적용할 수도 있고 사진을 자르거나 각도를 조정하거나 사진을 회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봤을 때 인스타그램이라는 SNS는 사진과 동영상으로 온라인에서 소통을 하고 인맥을 형성하고 싶다 그럴 때 유용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보는 인스타그램 화면입니다. 인스타그램은 사진과 동영상을 올리면서 소통을 하는 SNS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사진과 동영상을 올리게 되면 이 사진과 동영상을 보고 좋아요를 누를 수도 있고 여기에 댓글을 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는 세계적인 동영상 공유 사이트답게 많은 동영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오는 동영상들은 전문가가 제작해서 올리는 동영상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특별한 기술이 없더라도 동영상을 촬영해서 올리기도 합니다. 유튜브에는 채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TV에서 채널이라고 하면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7번이나 9번이나 11번 이런 식으로 숫자로 채널을 말합니다. 유튜브에 처음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작은 그림들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그림들은 썸네일이라고 합니다. 썸네일 아래를 보면 작은 동그라미들이 있는데 이 동그라미들이 채널을 말합니다. 유튜브에서의 채널은 숫자로 말하지 않고 이름으로 말합니다. 유튜브에 들어와서 작은 썸네일들을 보다가 시청하고 싶은 영상이 있다 그러면 해당 영상 위에서 터치합니다. 해당 영상이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영상을 보다가 이 영상이 나에게 도움이 됐다 그러면은 좋아요를 누르거나 그렇지 못했다 그러면 싫어요를 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다가 계속해서 이 영상을 올려주는 채널을 구독하고 싶다 그러면 구독을 터치해서 영상을 계속해서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독 신청을 하려면 유튜브에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유튜브에 들어와서 여러 영상들을 시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만 하지 않고 참여를 하고 싶다 그럴 때에는 유튜브에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구독 신청도 할 수 있고 좋아요와 싫어요도 표시할 수 있고 해당 영상에 대한 댓글도 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는 많은 동영상들이 여러 분야에서 올라오고 있고 이러한 영상을 시청하고 구독 신청을 한다거나 좋아요나 싫어요를 표시할 수도 있고 댓글을 달므로써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보는 유튜브 화면입니다. 유튜브에는 많은 영상들이 올라옵니다.
화면을 위로 올리면서 시청하고 싶은 영상을 찾아봅니다. 시청하고 싶은 영상을 찾았으면 영상 위에서 터치합니다. 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이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 그러면은 좋아요를 누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했다 그러면은 싫어요를 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올려주는 채널을 구독하고 싶은 경우에는 구독 버튼을 눌러 구독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에서 좋아요와 싫어요를 눌러 소통을 할 수도 있고 구독 버튼을 눌러 소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작성해서 소통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SNS 앱이 무엇인지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본 자료는 2021년 4월 29일자의 자료입니다. 자료의 내용을 보면 모든 세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 앱은 인스타그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사 내용은 2021년 4월 30일자입니다. 기사 내용으로는 20대와 30대에서는 인스타그램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40대와 50대에서는 밴드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사 내용을 좀 더 확인해 보기 위해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여기에는 10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순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대에서는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다음 카페 순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30대에서는 인스타그램, 네이버 카페, 페이스북 순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40대는 네이버 카페, 인스타그램, 밴드, 페이스북 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50대 이상에서는 밴드와 페이스북 순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SNS 앱을 이용하는 가장 많은 나이대는 20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SNS 앱으로 인스타그램이 조사되었는데 인스타그램의 슬로건은 세상의 순간들을 포착하고 공유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성능이 좋은 모바일 기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러한 기기들을 사용해서 순간순간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사진과 동영상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앱으로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고 인스타그램 안에서 서로 공유하고 소통함으로써 인맥을 쌓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용시간 점유율을 보면 인스타그램 사용시간이 가장 많았지만 사용자 점유율을 보면 밴드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밴드의 경우에는 주변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밴드를 통한 회의를 진행한다던가 밴드를 통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밴드를 사용하지 않았던 분들도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서 밴드를 가입하거나 또는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서 밴드에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주변을 보면 이러한 이유들로 밴드를 사용하는 분들이 작년에는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SNS가 있는 것처럼 각각 SNS의 성격도 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SNS의 성격에 맞게 내가 참여하고자 하는 SNS를 찾아보고 해당 SNS 활동을 하면서 공유와 소통을 하고 인맥을 쌓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밴드 모두 화면 구성은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 종류가 모두 SNS이고 누군가와 소통을 하고 공유를 하고 계속해서 인맥을 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소통의 부재가 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SNS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나에게 맞는 SNS를 찾아보고 활동해 보시기 바랍니다.